5번하고 6번만 보면 된대요. 앞엔 괜찮은가 봐. 눈으로만 볼까요? 1번부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속도 얘기 나왔고 가속도 얘기 나오는 거야. 그죠? 속도가 줄어드는 비율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기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물어본 건 거리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정적분 잘 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A역 출발해서 B역에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리고 그때까지의 속도가 이거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면 2차 곡선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고 5분일 때 15m/s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의 y좌표가 15란 이야기야. 지금 보시면 y축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물어본 건 거리인데 속도 함수 그래프에서 거리 어떻게 찾을 거냐면 넓이로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포물선 요 혓바닥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고. 그럼 이거는 정적분해서 찾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학 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6분의 해가지고 할 거라고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만 찾으시면 되죠. 꼭지점의 좌표가 5,15다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지금 몇 번부터 적었지? 5번? 3번하고 3번은 뭐 아예 뭐지? 활용 문제고요. 지금 요것도 이해를 하자면 안 물어보네. 괜찮은가요? 단면의 넓이가 3이고 물의 속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피라는 건 원래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잖아. 그죠? 옆으로 생각해 보면 단면의 넓이에다가 물이 흐르는 속도, 즉 높이를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네, 그 높이를 속도 가지고 힌트를 준 거니까 요 녀석 적분하셔가지고 이 물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 보시면 그게 이제 부피가 될 거다고요. 4번도요. 어려운 문제야 이거 생각보다. 속도 함수 나와 있고 3km를 달린 이후부터 일정하다 그랬거든. 그럼 3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셔야 돼요. 그 이후로 일정한 거잖아. 그지? 이거 대충 그림 그려보면 속도 함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뭐 t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속도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3km를 달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일정한 속도야 하니까 요 밑에 넓이가 3이 되는 순간까지 요 포물선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 이후로는 일정하게 속도가 움직이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t를 찾으셔야 돼요. 넓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혹시 안 풀어본 사람은 풀어보시고요. 해설지 보고 그렇지 이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손으로 다시 풀어보면 아마 처음엔 잘 안 풀릴 거예요. 5번부터는 따서 봅시다. 어떤 전망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1층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갈 건데 처음 2초는 3m/s 제곱이고 2초부터 10초까지는 일정한 속도 10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멈춘대요.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는 가속도, 속도, 가속도 이야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을 거냐면 이걸로 바로 위치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을 거니까 그렇다고 굳이 뭐 가속도 함수 그래프를 따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속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그럼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s 제곱이래. 이게 가속도거든요.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올라갔다는 건 속도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3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이거 적분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바로 그려보면 이거야. 얘는 t축이고요. v축으로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라고요. 0에서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3,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 미분해서 3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건데 나는 지금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에 그려진 속도함수 미분했더니 3 됐어요. 그 얘기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이었어요. 그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속도가 얼마일 거냐면 6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 10초까지는 2, 4, 6, 8, 10초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요. 일정한 속도 우리 아까 계산한 것처럼 6이라는 속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10에서부터는 일정한 가속도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멈춘대요.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요즘 y좌표, x좌표 얼마겠어요? 13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위에 써 있는 말을 보고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0에서 2까지는 미분했더니 3, 2에서 10까지는 미분했더니 0. 일정한 속도라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니까 속도가 안 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초 이후부터는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기울기 3,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 여긴 일정하니까 이런 상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움직인 거리 물어봤다는 건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넓이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잘라가지고 삼각형대로 따로 구하고 직사각형 따로 구하고 오른쪽 삼각형 따로 구하시면 되죠.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 가로 길이는 2고요. 세로 길이는 6이니까 넓이는 6 되겠다.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8, 세로 길이가 6이니까 48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오른쪽은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6이니까 9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싹 더하시면 높이가 움직인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됐죠? 근데 그 2초부터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그 전에서 오던 거에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는 연속이어야 돼요. 속도가 6에서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어요. 6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서 0이 될 수 있지만 끊어질 수는 없어. 속도라는 거.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는 어떻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다음 거 6번. 원뿔 모양의 빈 용기에 물을 부을 건데 물의 깊이가 x이면 수면의 넓이는 파이 x 제곱이고 물을 붓고 나서 수면의 상승 속도가 저렇대요. 물의 양이 가장 많을 때 물의 양을 구하세요인데 물의 양이라는 건 결국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뿔 모양이기 때문에 물의 부피도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물의 양이라는 것 자체가 부피를 말하는 건데 원뿔의 부피와 부피 우리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수면의 넓이가 이거다라고 주어져 있고 물의 깊이가 이거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거 x 가지고 다 나타내 보면 사실은 이렇게 쓰자면 쓸 수 있겠죠. 파이 x 제곱에다가 x를 하나 곱한 3분의 1 파이 x 세제곱 이렇게 생긴 게 부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라고 되어 있는 거지. 물의 깊이 x인데 상승 속도가 나왔다는 건 지금 물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녀석이 깊이의 상승 속도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래서 그 깊이, 즉 길이가 얼마냐거든요. 이게 워딩으로는 물의 깊이고 상승 속도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요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건 길이야, 길이. 높이라고. 이건 속도 이야기잖아요. 이건 위치란 소리고 이건 속도란 이야기야. 무슨 소리예요?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되더라 그 소리 하는 거야.
약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x도 시각에 따라서 변하죠. t에 관한 함수일 거라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x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 높이가 변하겠지. 그 높이에 따라서 밑넓이도 변한다고 알려준 건데 그 높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힌트로 높이를 미분했더니 요 따위로 생겼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녀석을 뭐 굳이 풀자면 얘를 적분하시면 높이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x가 찾아질 거라고. 이건 x를 미분한 거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되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면 6차가 아니지 9차야? 9차 함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고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물의 양이 가장 많을 때를 물어보는 거고 물의 양이 가장 많다는 건 높이 입장에서 보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이게 속도라는 게 보시면 0에서 2 사이 그랬는데 속도 함수 그래프 보시면 원래 이거 그림을 그리면 t축에다가 요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0이고 얘가 2고 그지? 이게 속도 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럼 얘를 정적분을 하시면 위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0에서 2초까지는 어때요? 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2초를 지나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점 채워지다가 다시 물이 빠진다고. 근데 이제 t가 0에서 2 사이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선 계속해서 높이가 높아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0에서 2 사이에서 요 녀석이 높이에 해당하는 변화율이고 이걸 정적분하시면 실제 높이가 될 거다. 인데 물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건 깊이라고 해야겠구나. 깊이가 가장 깊을 때 라는 소리가 될 거고 깊이가 가장 깊을 때 물의 양을 구하세요. 이거 다시 보면 뭐라고요? x가 최대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x가 최대일 때 집어넣어서 부피 구하시면 되고 x가 최대라는 건 뭐다? 이거 정적분 값이 최대일 때라는 소리예요. 0에서 2 사이에서 그래프 그려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t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0에서 2까지 다 적분했을 때가 아마 제일 큰 값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결국 뭐 되는 거냐는 이야기하면 x의 최대값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2분의 넓이 얼마죠? 어떻게 구한다고? 6분의 3 2-0의 세제곱. 이 x의 최대값 x는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높이가 4다 이런 이야기고 얘가 x의 최대값이에요. 이거 가지고 대입하시면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피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면 좋긴 한데 그래봤자 뭐 부피의 변화율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해보고 싶어서 하시면 9차 함수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고요. 그렇게 말고 물의 양이 가장 많을 때니까 깊이가 가장 깊을 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깊이가 깊다는 건 말했지만 좀 쓰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깊이라는 건 0에서부터 뭐라고 해야 되냐 k까지 vt dt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깊이의 속도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깊이가 될 거잖아요.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런데 저 속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2까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에서 2까지 정적분했을 때가 최대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0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해보면 그게 결국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4라는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없으면 6장 가고요. x가 최대일 때는 이렇게 그린 걸 찾는 건가요? 이거요. 이거 식은 이건데 이거를 식으로 찾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면 원래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 거야. 어떻게 찾아야 돼?
뭐라고요? 뭐야? 뭐 왜 까보고? 시험범인데. 신봉이에요? 응. 야, 니네 단원 이름에 있어. 아니 좀 그럼 6단원이 최대 최소잖아. 적분인데 미분 왜 나오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고3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해서 극점 찾고 양쪽 경계값 찾아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해야 돼. 그럼 이걸 결국 다시 미분할 거란 이야기인데 미분해봤자 이거 나올 거잖아. 이거 0 되는 거 찾으면 0하고 2예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극대냐 극소냐 찾는 건데 2일 때가 극대가 될 거구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이거 지금 최고치 한계에서 음수라고. 그럼 결국 2가 극대니까 2를 대입했을 때 값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너무 식으로만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속도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림 그리라고 아예 인수분해 돼서 나와 있잖아. 이거 그림 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이거를 책에 단어는 9번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번호 물어보고 그것만 해설을 하기는 하는데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앞에 거 내가 다 풀 수 있는지. 못 풀면 다시 푸시고 다시 질문하고 하세요. 어차피 시험 맨날 정석에서 많이 나오잖아. 아무튼 9번 이거부터 맞죠? 양수 t에 대해서 0에서 t 사이에서 3차 함수 하나 나와 있고 저거 최대값 구하세요예요. gt가 미분 가능한 구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 gt라는 함수는 자주 나올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뭐 이게 0에서 t니까 구간의 시작과 구간의 끝인데 시작은 0으로 고정되어 있고 t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근데 이거 문제에 따라서는 두 개가 다 움직이기도 해요. 구간 t에서 t 플러스 1. 이번에 수능 나온 문제 그거야. 몇 번이었더라? 22번 보시면 니네 없지 참. 22번이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얘도 문제가 뭐냐면 3차 함수 하나 나와 있고 아무튼 이 t에서 t 플러스 2 이렇게 구간 잘라서 요 안에서 뭐 실근의 개수 찾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됐다. 보지 말자. 정신이 해이해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 구간이 둘 다 움직이기도 해요. 뭐 하나는 t에서 t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거꾸로 t 마이너스 1에서 t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방금 말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도 차이가 꽤 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시작은 멈춰 있어요. 0이라고. 다행히 오른쪽 경계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 구간 안에서 최대값 찾으세요인데 일단 요 녀석 먼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거 그려놓고 나서 이제 얘 찾으러 갈 건데 이거 그림 그리려면 뭐 미분해야지 뭐. 그죠?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는데 미분해서 그림 그리는 건 다 할 줄 알죠? 야 이거 솔직히 말하자. 내가 녹화를 멈출게. 마음대로 그릴 거야 이거. 물론 미분해서 극점 찾는 거야. 극점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3차니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또 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약간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더하기 1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수항 빼고 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앞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돼요. x랑 x-3의 완전 제곱이야.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잖아. 납득이 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fx라는 녀석 식을 찾아보면 x-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더하기 1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거 빼고 얘만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치고 이거 그래프 그려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보면 x축이랑 0에서 한 번 만났고 3에서 두 번 만난 거야. 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 제곱은 접했다는 뜻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가상의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0하고
3에서 접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다? 1이다. 왜 1이다? 2대 1. 극대, 극소, 극소랑 같은 값. 요 간격이 항상 2대 1 그랬잖아요. 반대로 극대, 극소, 극대랑 같은 거. 요 간격도 항상 2대 1 그랬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옆에다 좀 그려보면 0하고 3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3이고 얘랑 같은 값인 여기가 0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빨리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x축이 아니었고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봤자 어차피 위로 평행이동 1만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라인의 y좌표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이라는 소리잖아. x축 어디 있다? 얘보다 약간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x축이 여기쯤에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를 인수분해, 이 정도 인수분해는 암산으로 하는 거야. 그지? 암산으로 하고 나서 보면 0이랑 3에서 2번, 0이랑 3에서 2번. 그래프는 손으로 그리고 0이랑 3에서 2번, 그럼 여기가 1이네. 그리고 x축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fx란 녀석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t까지 자를 건데 양수 t니까 이제 오른쪽만 볼 거야. 0이 어디 있었다고? 아까 여기 있었다고. 여기가 0이라고요. 여기서부터 t까지 잘라서 최대값 구하세요야. 그러면 t가 조금 오른쪽으로 요쯤에 갔다고 치면 요 구간에서 최대값은 누구냐면 이거예요. t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 갔다고 쳐. 그럼 요 구간에서 최대값 누구냐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t라는 점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0에서 t까지 가는 동안에 최대값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t, ft를 따라간다고 계속 이렇게. 그치? 그러다가 t가 여기까지 넘어와 버리면 그때는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얘가 아니고 극대값이랑 같은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t가 여기 있을 때니까 이때 이제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점을 여기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t가 좀 더 넘어와 뭐 이런 데까지 가도 마찬가지지.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극대값.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t가 요 점 딱 벗어나는 여기까지 와버리면 그때는 어떻다고? 최대값이 다시 t, ft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빨간색 곡선이 바로 gt 곡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t축이라고 바꿔서 써보면 t가 요거 따라가는 동안에 요렇게 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미분 가능한 곳이에요. 극점에서 상수함수로 갈아탄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예, 그냥 절벽에 갖다 들이받고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지. 이 점의 x좌표 얼마다? 4다 그 얘기라고. 왜? 2대 1이니까. 극대, 극소, 다시 극대. 2대 1이라서 요 점 x좌표가 4구나. 그러니까 0에서 a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a가 4보다 작으면 미분 가능하지. a가 4보다 커지면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4라는 값까지 갈 수 있구나. 열린 구간이어서 a가 4인 거 괜찮아요. 그죠? 4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a의 최대값이 4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경험상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빨라요. 미분하려면 왜 그러냐면 이걸 미분하려면 손으로 써야 되잖아. F'을 손으로 써야 된다고. F'을 암산으로 계산하는 건 약간 나도 안 하거든 그렇게. 헷갈린다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려면 한 줄 써야 되고 그것도 인수분해 해야 되고 그거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인수 033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어쨌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10번. 미분 가능한 함수 FG 두 개가 있고 A, B에서 만나고 A, B 사이에 이제 C라는 점이 있는데 이 C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최대다 그랬어요. 둘 다 미분 가능해요 그랬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F랑 G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fx 빼기 gx란 녀석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랬다고요. 이게 왜냐면 만난다 그랬거든. 만난다는 건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그 방정식에 해다 그런 이야기잖아. A랑 B가. 둘이 같다는 얘기는 fx랑 gx랑 같아요. 그러면 얘가 A랑 B를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fx 빼기 gx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뭐 예를 들어서 hx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이 녀석이 A랑 B를 근으로 갖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F도 미분 가능, G도 미분 가능. 그러니까 H라는 녀석도 당연히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한 애들 두 개를 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미분 가능한 함수 hx가 a, b에서 0이야. 즉 x축이랑 만나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c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최대다 그랬거든요.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이인데 이제 f랑 g 중에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요 말에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절대값 hx가 x는 c에서 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로는 최대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는데 뭐 차이라고 했으니까 빼서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보면 h의 절대값 씌운 게 최대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a, b에서 x축이랑 만났는데 최대가 됐든 최소가 됐든 미분 가능할 건데 최대 최소다 그런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그 점이 극점이구나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하, h 프라임 c가 0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죠? 미분 가능해야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 점에서 이제 중간에 껴 있으니까요. 극점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h 프라임 c라는 건 다시 와서 보면 f 프라임 c 빼기 g 프라임 c잖아요. 얘가 0이란 이야기니까 결국 f 프라임 c랑 g 프라임 c랑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2번 보기 되겠죠. 그래서 f랑 g를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f 빼기 g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3번. 지름의 길이가 a인 통나무에서 단면이 직사각형인 목재를 만들 건데 길다란 목재를 만들 건가 봐요. 단면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xy이고 목재의 강도는 x와 y 제곱의 곱에 정비례한대요. 정비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땐 이 정비례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응? 뭐라고? 정비례라는 건 이 뭐 2배 되면 2배 되고 3배 되면 3배 되고 5배 되면 5배 되는 게 정비례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실수배? 1차 함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례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실수배 하면 똑같아진다. 그 실수가 얼마인지 몰라. 그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숫자 하나를 곱해주면 그럼 둘이 같아지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하자면 목재의 강도라는 건 x와 y 제곱의 곱에 정비례한다. 뭐 상수를 뭐라고 k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랬을 때 이제 목재 강도가 가장 강할 때 x 또는 y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x랑 y가 지네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원 안에 직사각형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이걸 하나의 문자로 좀 통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그랬으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하면 a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저 녀석을 x 또는 y로 통일할 건데 y를 없애는 게 편하겠지. x를 y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미분 못 하니까. 그래서 요거 y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 쏙 대입을 해보시면 kx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목재 강도를 x 가지고 표현을 한 거고요. 강도가 가장 강할 때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응? 최대 최소 찾을 거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죠? 문자 어차피 x밖에 없잖아요. 미분하시면 되죠. 뭐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kx 세제곱 더하기 a제곱 kx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네. 그래서 뭐 목재의 강도를 fx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 kx 제곱 더하기 a제곱 k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0이 되는 걸 찾을 거예요. 뭐 k는 숫자니까 약분됐다고 치면 x는 뿔마 루트 아이고 루트 3분의 a다.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f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두 개인데 f 최고차는 계속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고 여기가 루트 3분의 a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굳이 표시 안 했지만 x라는 건 길이니까 0보단 커야 될 텐데 집까지 게 아무리 길어봐야 a보단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이 여기쯤에 있고 a가 아마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최대가 되는 x 얼마다? 루트 3분의 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가 루트 3분의 a면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y제곱은 a제곱에서 3분의 a제곱을 빼는 거니까 3분의 2 a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y는 루트 3분의 2 a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x랑 y의 비율 찾아보세요니까 뭐 a도 약분되고 루트 3도 약분됐다고 보면 1대 루트 2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다음 할 건 15번. 좌표 평면 위에 A 점이 있대요. 2,0이고 t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y축 위에 0,2t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랑 A를 잇는 선분 PA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OPQ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림을 그려야지 어떻게. 읽어보니까 아 이거 글씨만 가지고는 될 게 아니구나.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좀 크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 X축 그리고 여기에 Y축 A라는 점이 2,0이래요. 오케이. 여기 1, 2 완전 크죠?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t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점 P는 0,2t니까 이거는 0,0에서 0,2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0, 뭐 이쯤 있다고 칠까요? 여기쯤? 0,2t입니다. 여기가 점 P예요.
그래서 P와 A를 잇는 선분 얘고요. 이거의 수직이 등분선 대충 이렇게 하고요.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 얘네 이걸 Q라고 할 거래요. 점 Q의 위치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OPQ의 넓이 보래요. O, P, Q 이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할 때 최대값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FT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한 걸 보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네. 보시는 것처럼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알면 되겠다, 그죠? 세로 길이는 2t라고 주어졌네요. 그지? 이 점의 좌표 0,2t니까. 그럼 가로 길이만 알면 되겠네. 요 가로 길이는 Q라는 점의 좌표 찾으시면 되겠죠? 요 Q라는 점을 정의하기를 이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의 x절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찾아보면 물론 복잡하겠지. 그죠? 암산으로 안 되지. 그런데 어쨌든 요 녀석 t에 관한 식이 되긴 할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찾으러 갑시다 이제. 수직이 등분선 그랬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요 가운데 요 점의 좌표. 얘는 2,0이랑 0,2t의 중점이잖아요. 이 점 좌표 뭐다 그래서 1,t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 좌표 둘이 더해서 반, y 좌표 둘이 더해서 반. 그죠? 그 다음 요 녀석 기울기 찾아야겠다. 그죠? 이거 기울기는 얘한테 수직이에요 그랬거든. 그럼 요거 기울기부터 찾아보면 요거 기울기 얼마야? x축으로 2만큼 늘어났는데 y축으로는 2t만큼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2 마이너스 0분의 0 빼기 2t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t. 그럼 이제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란 이야기야? 얘랑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역수취해서 마이너스를 달면 되겠죠. t분의 1이다 그 얘기네요. 그럼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y-t는 t분의 1에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우린 적어서 뭐 찾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x절편 찾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x절편을 찾겠다는 건 y에다가 0 대입해라 그 얘기죠.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t가 t분의 1에 x-1이고 마이너스 t 제곱이 x-1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x는 1 빼기 t 제곱 거꾸로 쓸 거 그랬네.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이게 뭐라고? x절편이라고요. Q점의 좌표. 그죠?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FT는 2분의 1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하고요. 최대값 찾으세요니까 뭐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개부터 해보면 요 2랑 요 2는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예요. t는 뿔마 루트 3분의 1. 근데 뭐 t가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양수여야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일 때가 최대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루트 3분의 1일 때가 최대니까 ft 최대값은 요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넣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넣어보면 이거 세제곱하라는 이야기거든. 야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유리 안 해도 되지. 루트 3분의 1로 뽑아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건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아. 3분의 2에 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3 루트 3분의 2예요. 물론 이제 답을 쓸 때는 유리화를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뭐 선생님이랑 싸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FT란 식을 찾으러 가는 거는 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을 찾고 나서 최대값 찾는 거야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됐죠? 16번. 좌표 평면 위에 포물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점이 4개 나와 있고 원점이랑 4,4라는 점 사이에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대요. 점 P가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뭘 구하세요. 최대값 구하세요. 이런 거 하겠죠. 움직이는 점이 P야. 그러니까 점 P를 T라고 두면 되죠. 1점 X좌표를 T라고 두자고. 그럼 저 Y좌표는 4분의 1 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나머지 점들은 다 가만히 있는 점이거든. 4,0, 4,4, 0,4 이런 뭐 R이나 S, 뭐 T, Q 이런 애들은 P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움직이는 점이 P이기 때문에 저 점 P의 좌표를 T, FT다.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미지수 두는 게 문제의 끝이야. 그러고 나서 얘는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 사각형은 가로 길이 얼마? 4 마이너스 t. 아이고.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생겼지. 아니 좀 y좌표가 4분의 1 t제곱이니까 이거 세로 길이잖아. 되죠? 이거는요. 가로 길이가 얼마야? t.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로 길이인데 요즘 x좌표 t니까 가로 길이가 t. 세로 길이는요.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점 y좌표 4, 요점 y좌표 4분의 1 t제곱. 그러니까 요거 4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둘이 더해서 최대값 찾으세요야. 둘이 더하면 알아서 t에 관한 3차 함수 될 거고 최대값 찾으세요니까 이제 뭐 미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되겠죠. 미분해서 최대값 찾는 건 제가 안 해도 되죠. 그죠? 식만 잘 찾으시면 했던 거 계속 똑같이 하는 거니까. 7장 갑시다. 7장은 연습문제 6번부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왼쪽에 있는 건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죠? 뭐 숫자가 다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좀 약간 어색한 숫자이긴 해요. 최고차 함계수가 6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약간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 볼 텐데 미분해 보면 18x제곱 빼기 1이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x가 루트 18이면 얼마냐? 3루트 2. 여기가 극점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 홀수차만 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극점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도 대충 좀 그럴싸하게 그려야겠지? 하나, 둘, 여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3루트 2분의 1, 여기 0,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여기는 루트 6분의 1,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요. 얘 그림 어떻게 생긴 거죠? 우리 1학년 때 사실은 마스터를 하고 와야 되는 녀석이지. 이거.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V자로 생긴 거죠. 요점 좌표는 콤마 0. 절대값이 0 되는 순간이 a, 0이잖아요. 거기서 꺾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요거 a, 0보다 왼쪽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오른쪽의 기울기는 1이에요. 이게 a보다 크면 그냥 x-a니까 기울기 1이고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생긴 게 V자 모양인데 a가 변하면 얘가 그래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야. x축에 딱 걸친 a, 0인데 얘가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x축 기준으로 움직일 텐데 움직이다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도록 하는 a가 얼마냐 그 얘기 하는 거야. a가 엄청 작으면 뭐 여기쯤에 있어 a가. 그러면 그림 이렇게 그려집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저 위에 가면 만날 거니까. 그죠? 안 그래서 그렇지. 그죠? 그럼 언제 처음으로 한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얘가 오른쪽으로 살금살금 가다가 제 두 번째 손가락이 여기 접할 때 이렇게 됐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죠. 한 번 여기서 만나고 한 번 저 위에서 만날 거니까. 그지? 그럼 요 순간을 지나가면 세 점이야. 이렇게 보면 엄지랑도 만나고 검지랑도 만나고 저 위에 중지랑도 만날 거잖아요. 그죠? 세 번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번이 될 거래. 언제 두 번 되겠어요? 다시 엄지손가락이 접할 때.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제 검지손가락이 접할 때가 처음으로 두 번 만나는 거고 그 다음 제 엄지손가락이 접할 때 또 두 번 만나는 거고. 그러면 뭐 그림 대충 그려서 이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잘 그릴 수가 없네. 뭐 이렇게 요거 벗어나면 여기서 벗어나면 이걸로 엄지손가락에서 접했고 벗어나면 어때요? 한 점이야. 언제까지? 영원히 한 점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생겨도 얘랑 한 번 만나잖아. 얘는 안 만날 거예요. 그지? 저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요 파란색 접하는 거 하나랑 요 빨간색 접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번이 될 거다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는 뭘 가지고 찾을 거냐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가지고 찾는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 먼저 좀 이거 1번, 2번.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인데 우리 아까 미분 해봐서 알지만 식 이렇게 생겼거든요. 18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걸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넘기고 약분하시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뿔마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파란색 상황은 플러스 3분의 1이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어요? 0,0이 여기 있으니까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예요. 여기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럼 플러스 3분의 1은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거 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녀석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죠? 이제 요점 y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소리고 그럼 요거 y좌표가 x좌표가 왜 이러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a는 왜냐면 여기거든. 여기가 a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점의 a 값을 찾으려면 요점 y좌표를 찾은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겠죠. 그럼 요점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원래식에다 집어넣어야죠. 그죠? 집어넣어 보면 y는 6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요점 y좌표가 9분의 1이라고요. 그럼 요점의 a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기울기가 1이었잖아요. y좌표가 9분의 1이야. 그럼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x좌표는 얼마큼 줄어들어야 돼요? 역시나 9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인데 여기서 y좌표 9분의 1만큼 내려올 거잖아요. 역시나 9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야 돼요. 기울기가 1이니까. 얘랑 얘랑 둘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9분의 1을 더 빼내시면 되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a의 값은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9분의 1을 뺀 걸로. 두 번째 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찾는 건데 18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x가 그냥 0이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필이면 요 0,0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렇게 요 순간에 한 번 딱 만나고 치고 나간다는 이야기라서 얘는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a가 0이구나. 0,0이니까요.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다음은 12번. 대소를 비교하세요인데 1학년 때 우리 이거 절대부등식 같은 거 하면서 많이 했던 거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빼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야. 그지? 빼서 0보다 크면 왼쪽 게 큰 거지 뭐. 근데 이게 그냥 빼기 좀 못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빼서 보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1학년 때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했던 걸 잠깐 되짚어 보면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말한 것처럼 빼가지고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는 게 기본인데 그냥 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엔 제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제곱을 한 다음에 빼는 경우도 있고 또 부호가 같으면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둘이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뺄 때 x가 주인공이잖아. 그죠? 얘랑 비교해보면 차수는 얘가 큰 거거든요. 이거 n 더하기 1차고 얘는 1차식이야. 이거 앞에 막 이런 애들 붙어 있어서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그래 봤자 이건 다 x가 아닌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 x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2의 n 더하기 1제곱에서 빼기 저거 뺄 건데 요것도 여기 x랑 요거는 상수항이니까요. 요거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따로따로 뺍시다. n 더하기 1 2의 n제곱 x 빼기 n 더하기 1 2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2의 n제곱에다가 2를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2의 n 더하기 1제곱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림차순 다시 정리를 해보면 x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n 더하기 1 2의 n제곱 x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남아있는데 이거 2의 n 더하기 1제곱으로 또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묶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건 더하기니까 n 더하기 1이잖아요. 계산하면 누가 남을 거다? n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 얘만 남을 거라고요. 됐죠? 따라왔죠?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부등식 할 때 나오는 거지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는 방법은 결국 이 녀석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찾아서 그 녀석의 부호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fx다라고 치환을 해두고 미분을 한번 해볼 텐데 f'(x) 찾으면 n 더하기 1에 x의 n제곱 빼기 n 더하기 1에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는 숫자니까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가 f'x거든요. 근데 x는 항상 2보다 큰 값이고 n도 자연수 그랬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긴 돼요. 해보면 n 더하기 1로 묶어서 x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라고. 근데 이건 맨날 양수겠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n이.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양수겠죠. x가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f'x는 0이 되는 순간도 없어요. 맨날 0보다 큽니다. 맨날 양수예요. 그럼 오호 계속해서 증가하는구나. 이 범위에서 x가 2보다 클 때 이 범위에서 f'x는 계속해서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데 출발하는 지점 f2 얘가 0 이상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f2는 여기다 2 대입하는 거고요. 2 대입해보면 2의 n 더하기 1제곱 여기다 2 넣을 거니까 빼기 n 더하기 1에 2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n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제곱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싹 계산하시면 없어집니다. 빵이에요. 그럼 자, 요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2 대입하면 0인데 2보다 클 때 계속 증가만 해. 2,0을 지나갈 건데 그 이후로 증가만 할 거라고. 그러면 x가 2보다 큰 쪽에서 fx는 x축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항상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축 이렇게 있고 여기 x좌표 2라고. 2,0을 지나 그 뒤로 계속 증가만 해. 어떻게 증가하든 이 위에 있다고요? 안 내려온다고 밑으로. 그지? 그러니까 fx가 맨날 0보다 커요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fx가 맨날 0보다 크다는 건 다시 돌아와서 보면 뭐 얘기하는 거다?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뺀 게 0보다 커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왼쪽 게 크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같은 순간도 없이 맨날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응? 이거 너무 좋은데. 뭘로 하는 거야? 너무 좋아 이거. 내가 안 해봤지만 되게 쉬워. 칼이나 같이 생겼어. 오카리나. 4번 t초 후에 점 P와 Q의 위치가 각각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거든. 만났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용어 위치, 속도, 가속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 중에 만났다는 건 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위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났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이야기라고. 그죠? 속도가 같은 게 아니야.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말에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두 개. 얘네 둘이 같다고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7하고 kt가 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같아지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문제들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k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k가 있으면 걔만 우변으로 넘겨놓고 왼쪽에 있는 거 그린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t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도 아니고 미분해도 안 없어져요. k가. 그래서 얘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쨌든 출발은 똑같거든.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 t 없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 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t라고 선 그어서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상수함수니까. 그럼 kt는 뭐란 이야기야? 0,0을 지나가는 직선이란 이야기야. 얘는 얘대로 그냥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요 놈이 뭐 얘기하는 거다. 이거 0,0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 얘기예요. 3차 함수 곡선 있고 0,0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 그릴 건데 이거 아까 했던 얘기야. 27은 상수항이니까 나중에 생각할 거고요. 0하고 3이야. 0에서 접했고 3에서 한 번 만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얼마라고? 0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2예요. 0, 0, 3이면 여기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2라고. 여기가 0이니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가 2다 그런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이게 더하기 27이니까 여기가 요점이 좌표 0,27이고요. 얘도 뭐 한참 양수일 거예요. 2 대입해보면 23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x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이 밑에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x축이 저 밑에 있어요. 그지?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kt 아까 뭐였다고? k 값에 따라 기울기 달라지지만 항상 지나간 점 어디다? 0,0이다. 그죠? 그래서 k가 너무 작으면 k가 너무 작으면 안 만나요. 어차피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왼쪽 편에서 만나는 건 카운팅을 안 하는 거잖아. 이쪽은 없다고 생각할 거고 오른쪽만 생각해 보면 0,0을 지나서 요 따위로 생겨 파란색처럼 생기면 안 만난다고요. 더 커져야 돼. 어디까지 커지면 좋겠어? 만나려면 접할 때까지 커져야 돼요. 접할 때. 접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결국 이건 이제 문제에서 뭐 찾으라는 얘기냐면 KT라는 건 0,0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얘네들이 접하는 상황이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다. Y는 T 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27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0,0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죠?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다고요. 0,0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얘랑 하나라도 만나야 돼? 접하는 상황 찾으면 되는구나. 0,0에서 접선 그었을 때 상수 K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거 찾으란 이야기야. 그럼 0,0은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으래. 뭐부터 찾아야 되죠? 접선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죠? 접선 그러면 접점 x좌표 뭐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t를 썼으니까 뭐 다른 문자 합시다. 뭐 a 그래 a. 접점 x좌표 a. 그러면 y 마이너스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더하기 27는 바로 미분해서 a 대입합시다. 이렇게 생겼고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0,0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0하고 0을 여기다가 쏙쏙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27는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6a 제곱이고요. 좌변 다 넘기면 2a 세제곱 빼기 3a 제곱 마이너스 27이 0입니다. 그래서 요거 a만 잘 찾아보시면 되죠. a가 3인가 봐요. 뭐라고? 아니지. a가 얼마냐? 3 맞죠? 구하라고 한 건 a가 아니고 k니까 k는 뭐였다고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3 대입하시면 뭐 나오겠죠. 그럼 그림을 진짜 잘 그린 거야. 하필이면 3에서 접했잖아요.
아니 말고. 아, 5번 왠지 말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A, B가 같은 지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도로를 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t초 동안 A, B가 움직인 거리를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G라고 주어지고 가에서 20일 때 F랑 G가 같대요. 움직인 거리를 A, B라고 A, B가 움직인 거리를 FG라고 했는데 20일 때 같다는 건 20일 때 위치가 같다 그런 이야기죠. 출발하는 지점이 똑같고요. 같은 지점에서 출발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는데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건 당연히 위치가 같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에서 보면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선 G'이 더 크대요. G'은 뭐 얘기하는 거야? B의 속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그래서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B의 속도가 더 커요. 그 얘기야. 뭐 이거 주어진 거 한글로 쓰면 이런 거라고요. 가조건에 나온 건 T가 20일 때 A와 B의 위치가 같다. 그리고 나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건 10에서 30 사이에 B가 A보다 빠르다. 그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10에서 30 사이에서 A, B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1번 땡, 2번 땡, 3번 B가 A를 한 번 추월한다. 4번 땡, 5번 땡. 계속해서 B가 더 빠른데 20초일 때 만났다는 건 20초 되기 전에는 A가 더 앞에 있었다는 거고 20에서 만난 다음에 그 뒤로 추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A를 한 번, T가 20일 때 추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8번. 밑면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의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가 몇 초 1의 비율로 감소하는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이 3일 때 높이가 10일 때 부피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요. 변화를 구하세요니까 부피를 일단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먼저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미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변화를 구하세요. 그럼 미분하세요. 그런 얘기니까. 그럼 요 부피라는 걸 먼저 좀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초야? t 초후 부피. 근데 원래 부피라는 건 원 기둥이니까 파이 r제곱 h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근데 시각이 변하면 r도 변하고 h도 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t초 후에 반지름 r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몇 초 1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최초는 몇 센치였단 얘기야? 몰라요. 없어. 최초의 상태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1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땡이야. t초 후에 높이는 몇 초 1의 비율로 감소한다 그랬는데 최초의 상태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임의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네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10일 때의 부피의 변화를 물어봤다는 건 반지름은 일씩 늘어나고 높이는 일씩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에 반지름은 3이고 높이가 1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동시에. 그지? 그거 잘 맞춰서 미지수를 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추천하기로는 그냥 최초의 3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3 더하기 t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는 10 마이너스 t거든요. 그럼 구하라고 한 순간의 t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예요. 0일 때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꼭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R을 그냥 최초의 상태를 0이라고 생각해서 T라고 할 거야. 그럼 H는 누가 되냐면 13-T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요때 구하라고 하는 건 T가 얼마일 때다? 3일 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T가 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니네 마음대로 난 1 더하기 t라고 할래요. 괜찮아요. 12-t라고 하고 t가 2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t가 0일 때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생각하려고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얘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얘 가지고 해보면 얘 가지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얘 가지고 한번 해보면 부피 누가 될 거냐면 파이에 r 제곱에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식이 얘가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t가 0인 건 좋은데 식이 약간 복잡하고 t가 3인 건 좀 별로지만 식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려고요. 그래서 부피 r 자리에 h 자리에 이런 애들 집어넣어서 나타내 보시면 얘가 될 거고요. 전개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파이 t 세제곱 더하기 13 파이 t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부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화를 구하세요니까 저 부피를 미분할 거고요. 마이너스 3 파이 t 제곱 26 파이 t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t가 얼마일 때라고? 3일 때라고요.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7파이 더하기 뭐 3? 36, 78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51파이 뭐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앞에 있는 뭐 예제 문제, 기본 문제랑 유제랑 조금 다른 건 최초의 상태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좀 그랬던 건데 정하기는 여러분 나름대로고요. 첫 번째 것처럼 당연히 하셔도 돼요. 저렇게 하면 최초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식이 요게 좀 간단할 것 같아서 얘를 가져왔고 어쨌든 관계는 뭐냐면 반지름이랑 높이가 얘는 1씩 늘어나고 얘는 1씩 줄어드는데 둘이 합쳐서 13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 순간을 잘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지름이 늘어나는 비율이랑 높이가 줄어드는 비율이 달라지면 그건 또 조금 숫자들이 애매해질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요거만 하고 끝낼까요? 반지름이 매초 2씩 증가하고 높이는 1씩 줄어든대. 그러면 반지름은 2씩 증가하고 높이는 1씩 감소하는 거야. 그랬을 때 똑같이 반지름이 3, 높이가 10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3 더하기 2t 높이는 10-t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최초의 상태로 반지름이 0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그럼 높이는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이 3cm가 됐을 때 높이가 10이거든요. 반지름이 3cm라는 건 t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2분의 3일 때란 이야기야. t가 2분의 3일 때 높이가 10이거든요. (2분의) 얼마냐? 23? 빼기 t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지. 여기다 2분의 3, 2분의 3 집어넣으면 3이고 10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그냥 둘이 단순히 더해서 13 이게 아니라고요. 비율이 달라져 버리면 이렇게 숫자들이 약간 까다로워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반지름식은 니네 마음대로 찾으시고요. 그래서 요 상황이 생길 때 t를 찾아서 그걸로 다시 높이에 관한 식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원래 문제로 만약에 t에 관한 식으로 얘를 만들었으면
반지름을 t라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란 말은 t가 3일 때란 이야기고 t가 3일 때 높이가 10이야. 비율은 마이너스 1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3일 때 10이란 얘기니까 최초에 13이었고 거기서 1씩 줄어서 10이 됐구나.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좀 약간 골치 아파지긴 합니다. 아무튼. 다 됐네. 더 해야 될 건 없죠?